안녕하세요. 좋은 연구소입니다. 자율학습 한국사 세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000에서 1500년간의 그 무렵쯤에 청동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돌을 사용하던 시대가 저물고 금속을 쓰는 시대가 도래를 한 것이죠. 지금도 사실 금속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도 금속을 쓰는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해서 먹고도 남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잉여 생산물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하는 빈부의 격차가 이때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싸워서 진 사람, 이긴 사람이 등장하면서 계급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 불평등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이 더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밭농사가 좀 더 다양화되었습니다. 조나 기장이나 수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잡곡이 생산이 되었고,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지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는 이 집의 모양도 신석기 시대와는 마찬가지로 옴집에서 살았지만 그 형태가 조금 더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석기 시대는 주로 옴집이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를 했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강을 끼고 있는 구름 같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신석기 시대의 옴집은 반지하 형태의 대체로 둥근 집터 모양이었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점차 이제 가옥이 반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 가옥화되고 집터도 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고, 화덕도 중앙에 있던 게 벽면으로,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을 구했는데, 신석기 시대의 이제 옴집 같은 경우에는 화덕이 이렇게 중앙에 있다고 치면, 청동기 시대는 화덕이 점점 이렇게 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금속을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청동은 합금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되는 금속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컸고, 도구로 만드는 작업도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청동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지배자의 무기나 제사용으로 쓰는 그런 의기 같은 걸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명품이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물건이다, 청동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나 이런 생활용 도구들을 청동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반달 돌칼이 많이 쓰였습니다. 여전히 돌을 많이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반달 돌칼, 그리고 또 청동 검으로 만들었던 비파형 동검, 그리고 토기를 만들었던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해서 주요 단어가 키워드로 반달 돌칼,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꼴 청동기구나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반달 돌칼의 이미지인데, 요렇게 생긴 약간 반달처럼 생긴 요 부분이 날이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실을 매달아서 손으로 묶어서 이렇게 어 추수할 때 쓰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 바로 반달 돌칼이구나. 요게 돌로 만들었지만 신석기가 구석기고 신석기구가 아니고 청동기구나라는 걸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비파형 동검. 약간 넓적한 칼같이 생긴 요게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인돌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이 바로 고인돌이죠. 왜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 고인돌을 만드는 방식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고인돌을 만드는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큰 돌을 정말 한두 명이선 들 수도 없는 돌을 구해서 바닥에 박습니다. 두 개를 박고 탁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 흙을 잔뜩 싸서 산처럼 구름으로 만들어서 더 큰 돌을 끌고 옵니다. 이때는 뭐 바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돌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진짜 이 마찰력을 이겨내는 정도의 힘으로 사람이 끌어야 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거를 이렇게 끓은 다음에 여기에 올려놓고 이제 흙을 파내서 완성하는 형태인데, 이 무덤을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군장은 정말 지배자일 것이다. 이래서 계급이 등장했구나, 군장이 출현했구나를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요런 덮개돌 같은 경우에는 50톤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 시대에는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돌을 옮기려면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죠.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응차하면서 끌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을 하면 계급이 등장하고 군장이 출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강화나 고창, 화순 지역에 수백 개 이상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돼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고인돌, 이렇게 하면 키워드로 바로 청동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미송리식 토기인데 손잡이가 있고 약간 이렇게 둥그러면서 이제 주둥이는 삐쭉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미송리식 토기이구나, 청동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건 대표적인 탁자식 고인돌의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전해지기 시작한 철기가 1세기 무렵에는 한반도 전역에 보급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는 구하기가 더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만들고 나면 단단함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만들기도 쉽고 비교적 청동보단 쉽고 단단해서 농기구로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기가 사용되면서 사실 청동기가 싹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청동기는 사용하는 겁니다. 철기 같은 경우는 이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철기 시대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기 시대 초기에도 여전히 청동기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때 쓰는 청동기는 여전히 그런 장식용이나 제사용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청동기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철기 시대에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청동기가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이고 이렇게 보면 거울로, 요 반대편이 거울인데 거울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고요. 철기 시대 때 청동기를 썼구나, 명품으로 청동기를 사람들이 사용했구나, 남보다 더 부자임을 드러내주는 물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형 동검이 또 키워드로 등장하는데요. 세형 동검은 이렇게 검의 몸체 부분이 가늘고 긴 이런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에 비해서 가늘고 긴, 우리가 실제 칼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세형 동검과 거푸집이 나타나는데 한반도 전역에서 이것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정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증거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통해서 세형 동검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인 우리의 문화가 발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철기 시대에는 한반도에서 중국과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명도전이나 반량전, 오수전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명도전은 한자로 칼도 모양의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제 경상남도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돼서 한자를 이 시기부터 사용을 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도 옛날이라서 지금 여기 형태가 이게 유지돼서 이게 붓으로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약간 살짝 털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창원 다오리 유적의 붓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도전이나 붓을 통해서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류를 했고 한자를 썼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